풀이를 하다가 중간에 적당한 시간에 제가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마저 못 풀었던 거 다시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자, 1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이다라고 했고 제1사분면에 점 p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마지막 이렇게 보시면요. 삼각형 OPQ의 넓이가 최소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한번 밑줄을 쳐주시고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칠 건데 수직 2등분 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빨강색으로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좀 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선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림은 좀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X축에 해당이 되고 얘가 Y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차함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P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결국에는 1사분면 선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P로 잡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줄 건데 그 녀석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번 더 그려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같아지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을 하는 그때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OPQ의 넓이의 최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O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어떻게 넓이의 최소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 Q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이렇게 둘게요. T, 그 다음에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1이다 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 OPQ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수직 2등분 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직각으로 지금 만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중점이 분명히 M에 해당이 될 건데 결국에는 2분의 1에다가 전체 길이 5에서 P까지의 길이가 1에 해당이 되고 1에다가 다시 곱하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MQ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를 최소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MQ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MQ를 어떻게 해서든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이때의 최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디에 착안을 할 거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만큼 5에서 m까지의 길이가 2분의 1에 해당이 되고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OQ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OQ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루트에 t의 제곱에다가 다시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11이다 라고 하고 이 녀석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은 즉슨 역시나 수직 2등분 선이고 수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MQ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때 MQ라고 하는 녀석은 T에 대한 어떻게 식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MQ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금 보는 바같이 루트에 자, 이 녀석의 제곱에서 2분의 1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1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풀어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t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1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t의 제곱에 해당이 될 거고요. 플러스 16분의 121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복 2차식에 해당이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t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에 어떻게 t의 제곱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어떠한 상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결국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한번 맞바꿔 버리면 결국에는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어떻게 4분의 9 그 녀석의 제곱에다가 어떠한 상수가 또 마찬가지로 존재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를 만들어내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p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풀이과정 선상에서 이 녀석을 굳이 완성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녀석에 지금 루트가 있고 최소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에는 얘가
t의 제곱에 대한 식에서 지금 2차,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채소를 만들어내려면 t의 제곱 자체가 결국엔 어떻게 4분의 9를 9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그때의 t라고 한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에 해당이 될 텐데 그때의 t는 어떻게 양의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좌표는 2분의 3,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4분의 1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P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지금 P라고 한 녀석은 A, B라고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어요? 자, 그런데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고 결국에는 이 선상에서 보면은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가 서로 어떻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적으로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OP라고 한 녀석의 길이와 결국에는 OQ라고 한 녀석, OP라고 한 녀석의 길이가 아니죠. OQ의 길이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PQ의 길이가 서로 같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OQ의 길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제곱으로 갈게요. 제곱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4분의 9에다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0에 해당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 녀석 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A-2분의 3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B 플러스 어떻게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두시면 된다 라고 보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 그냥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의 A에다가 플러스 4분의 어떻게 해요? 9에 해당이 될 것이고 다시 플러스에다가 어떻게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4분의 1이 이렇게 오는데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이 모두 어떻게 삭제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므로 남는 녀석을 한번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3의 A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에 해당이 되고 이퀄 0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풀이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A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하나의 식을 하나 더 얹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연립을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에 이 P라고 하는 녀석이 원상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1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녀석의 합이 결국엔 뭐가 된다? 1에 해당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B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3의 A에다가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을 어디다가 다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A의 제곱 플러스 어떻게 3의 A에다가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은 어떻게 1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 식을 어떻게 풀어버리기만 하면 A의 값, 즉 X좌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데 지금 보시면 OQ의 길이와 QP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완성을 했었고 이 선상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직각삼각형을 또 유도를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이의 최소라고 한 녀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치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의 최소값을 논하는 것처럼 이렇게 식을 완성을 할 수도 있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의사항은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되게 급하게 풀다 보니까 이 P라고 한 녀석을 이렇게 두었을 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A, B라고 두었을 때 얘가 원상이 있으니까 옆에다가 그냥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우선은 1을 만족시키겠구나 그냥 써놓고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생각이 좀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이런 것을 하려고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옆에다 주의사항으로 좀 써놓으셨으면 해요.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이건 뭐야? 두 점 A와 B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2인 점 C를 나타내는 도형이 있다. 좀 풀어보고 올 걸 그랬어요.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리의 비가 1대2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 그 다음에 뭐 2, 뭐 이런 식으로 1대2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해 보시면 결국에는 어떤 원이 생기는데 A, B를 이렇게 이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대1로 내분을 하는 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A, B를 이었을 때 그 외분점에 해당되는 요 녀석 1대2 그쵸?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어떻게 두고 있는 원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그냥 공식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자 A라고 한 녀석이 2대 A,1이고요. B라고 한 녀석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인데 자 이거부터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선분 A, B를 M 대 N으로 M 대 N의 그 거리의 비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한번 깔아볼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중심의 좌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중심의 좌표는 m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분의 m의 제곱이라고 한 녀석은 b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n의 제곱 a 이렇게만 딱 쓰겠습니다. 그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ab라고 한 녀석의 m제곱 대 n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때의 어떻게 외분점이 결국에는 중심의 좌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중심의 좌표. 그렇다면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절대값 m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m 곱하기 n 그리고 곱하기 선분 AB의 길이를 딱 곱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천천히 갈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녀석이 1대1이에요. 됐습니까? 거리의 B가. 그러면 1대4라고 이렇게 생각을 딱 해주시고 제곱이니까 그리고 지금 보는 바지 중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 건데 4에서 빼기 1을 합니다. 외분점이에요. 4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다 곱해야겠죠? 8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다 곱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1분의 4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여기다가 천천히 갑니다.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됩니까? 12가 되고 3으로 나누니까 4, 그 다음에 얘는 2다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R이라고 한 녀석의 반지름은 무엇이니? 절대값 4-1분의 m의 제곱 곱하기 n의 제곱이 아니라 m 곱하기 n이에요. 그러니까 2가 됩니다. 곱하기 자, 이 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36에다가 그 다음에 9를 더하게 되니까 45, 루트 45. 그러면 얘는 어떻게? 3루트 그 다음에 5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2루트 5가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얘가 나타내는 C라고 하는 도형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x-4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어떻게?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그리고 이퀄 뭐라고 하면 돼? 20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공식을 꼭 암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손만 좀 빠르면 되니까 굳이 암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좀 알려드리는 거고 만일에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데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그냥 까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 이후부터는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건 다 완성이 됐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직선 AB와 만나는 점을 지금 P라고 하고 있고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있는데 점 C가 나타내는 그 도형 위에 점 R에 대해서 자, 얘가 성립을 한대요.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밑줄만 딱 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x랑 y에다가 각각 0을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니까 20이에요. 그러면 원점의 위치가 원상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어떻게 x축이고요. 얘가 y축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만일에 원점에서부터 어떻게 그때의 기울기는 무엇이니 라고 한다면 얘 2분의 1.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는 얘도 2분의 1이야. 동일직선 선상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y 이퀄 2분의 1의 x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시면 얘가 중심의 좌표가 4,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어떻게 기울기는 또 2분의 1이에요. 원점으로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y 이퀄 2분의 1 x선상에 있다 라고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좀 작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4,2입니다. 중심이.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요. 수직으로 만나겠죠. 이 녀석이 4니까 현이니까 결국 여기 4, 여기 8입니다.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또 한번 내립니다. 여기 같고 여기 같으니까 2, 2. 그러니까 이 녀석은 결국에는 어떻게? 0,4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점을 지금 여기에서 Q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뭡니까? 결국에는 AB를 쭉 이었을 때 만나는 점이라고 했는데 직선 AB가 나타내는 게 결국엔 y 이퀄 2분의 1의 x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P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이었을 때 이 녀석의 길이와 무엇이 서로 같다는 겁니까? P R의 길이가 같은데 이 R이라고 한 녀석이 또 점 C 위에 그러니까 원상에 있는 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도를 하시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가 있겠죠. 좀 대략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예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R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까지 쓸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의 길이와 이 녀석의 길이가 서로 같은데 원 자체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조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얘는 수직으로 딱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식을 이제 나타내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R의 좌표 전체를 구하래요. A, B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과 Q의 중점에 해당되는 이 M이라고 한 녀석은 2분의 A에다가 콤마 2분의 B 플러스 4예요.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M이라고 한 녀석이 이 녀석 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4분의 A라고 한 녀석은 2분의 어떻게? B 플러스 4. 즉, 이 녀석을 어디다 대입했어?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4로 곱하게 되면 A에다가 그 다음에 2B 플러스 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좀 더 예쁘게 한번 써보면 A-2B라고 한 녀석이 결국엔 8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걸 기억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엔 이 녀석의 길이와 이 녀석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 녀석의 기울기와 이 녀석의 기울기를 서로 곱을 하게 되면 결국엔 뭐가 돼? 마이너스 1.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A분의 B-4라고 하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마이너스 2의 A라고 하는 녀석은 B-4에 해당이 되니까 자, 2의 A에다가 다시 플러스 B가 결국에 4에 해당이 되더라. 이걸 미은식. 그럼 두 녀석을 어떻게 열림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2를 곱할 거고요. 여기 4가 되고요. 여기 16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서로 간에 빼세요. 마이너스 5B 그리고 어떻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12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B는 마이너스 5분의 12. Y좌표 그렇게 나왔나요? 나왔죠? 그러니까 X좌표는 직접 한번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녀석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기억 또는 니은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우선은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체가 계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좀 초반에 손동작을 좀 빨리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빠르게 풀고 그리고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PQ의 길이와 PR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해서 얘가 지금 보는 바가 마치 수직이등분선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그게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는 바가 같이 얘가 원상에 있는 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PR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풀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과 같이 지금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이 지금 8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림을 약간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3,8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얘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x 플러스 y 이퀄 7과 지금 만나는 점 중에서 y축에 가까운 점을 지금 b라고 하고 x 이퀄 3에서 만나는 점 중에서 x축에 가까운 점을 c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3,4죠. 이 3,4라고 하는 녀석이 3과 4를 집어넣으면 7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y 이퀄 7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어떻게 B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수선해발을 딱 내렸을 때 여기가 x 이퀄 3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엔 이 녀석이 결국엔 C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호 BC 중에서 긴 호와 두 선분 AB와 AC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A, B에 대해서 A-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면 우선은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자 그리고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쳐주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A-1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B-2의 제곱입니다. 자, 이 녀석을 편의상 K다라고 이렇게 해서 둘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를 씌울 거고요. 여기다가 루트를 딱 씌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A, B에서 1,2까지 어떻게 거리를 의미한다? 그러면 1,2가 정확하게 어디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얘 만족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원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를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가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의 거리에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뜻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자 봐봐 요 녀석의 길이는 지금 보는 바지 2루트 2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2루트 2야 반지름의 길이도 계속 2루트 2가 되겠죠. 자 근데 저는 어디에 이제 착안을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가 3,4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지금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자 천천히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조선을 한번 살짝 그어 볼 건데 지금 보는 바지 이만큼 같고 또 이만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1이에요.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뜻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선 1차적인 생각은 이렇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2루트 2가 나오게 될 거야. 됐니? 그런데 이 노란색 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 녀석의 길이보다는 이 녀석의 길이가 2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있었을 때가 최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므로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2에 해당이 되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 K라고 한 녀석은 그래서 뭐가 된다? 4에 해당이 되더라. 맞습니까? 최소. 그 다음에 최대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쭉 이었을 때 여기가 결국엔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루트 2. 그러니까 결국에는 루트 K가 4루트 2였을 때가 최대가 되니까 32가 되겠죠. 32가 최대.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하게 되면 36이 답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만일에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지금 수직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1,2에서 x 플러스 y 이꼴 그 다음에 7까지의 거리를 그냥 구해버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시나 x 플러스 y 마이너스 7 이꼴 0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루트 2분의 1과 2를 집어넣으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4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2루트 2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최단거리 자체가 2루트 2인데 그러면 이쪽 직선에 있는 것까지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에 해당이 되니까 이 녀석을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죠. 두 녀석을 서로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5고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모칸 박스를 한번 쳐볼 건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다가 네모칸 박스를 딱 쳐주시면 돼요. 얘를 만족시키는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녀석은 x 플러스 1 이퀄 y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은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1입니다. 자, a분의 b에다가 곱하기 c분의 d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을 제가 이렇게 살짝 바꿔볼게요. a-0분의 b-0 곱하기 c-0분의 d-0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a, b와 그 다음에 0,0까지의 기울기 c, d와 0,0까지의 기울기 서로 간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즉 수직이더라. 그러면 살짝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어? P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물결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이 녀석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Q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선상에 있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Q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x 플러스 1 이퀄 y 선상에 있는 q라고 하는 녀석을 어떤 것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보조선을 그을 거야. 자, 봐. 이렇게 보조선 하나를 그을 거고 길게 가자. 이렇게. 이거를 L1이라고 할게. 두 번째 보조선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돼. 이걸 L2라고 할게. 됐니? 그리고 하나 더. 보조선 두 개를 하나 더 그을 건데 하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L1의 수직인 거. 이렇게 그을게. 됐니? 또 하나는 이걸 뭐라고 할까? M1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L2라고 하는 녀석의 수직인 거. 이런 식으로 그어볼게. 됐어? 결론으로 먼저 가고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 결론은 뭐냐면
Q라고 한 녀석은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만 존재를 해야 돼. 이유를 말을 해줄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Q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면 이 노란색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L2보다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노란색 지금 수직으로 어떻게 만나는 요 밑에 있는 선이 이 원상에 있는 점은 아니잖아. 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조선의 최대 상한과 그 다음에 하한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긋고 이렇게 접하고 있었을 때 이 안에서 움직이는 점 P와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보조선과 이 보조선으로 수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점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더라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봐.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렇게 쓰면 되지. mx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mx 마이너스 y는 0.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중심에서 그러면 m의 제곱 1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2의 m 그 다음에 어떻게? 0.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1이 돼요.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4m의 제곱 m의 제곱 플러스 1 3m의 제곱 이퀄 1 m의 제곱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얘는 3분의 루트 3x 이퀄 y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이퀄 y가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수직인 거 L1의 수직인 M1이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M2는 어떻게? 루트 3 x 이퀄 y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상은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요 녀석 납득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어떻게 하면 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립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그러면 루트 3 x는 유리하면 그렇다면 y는 루트 3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 x 이퀄 x 플러스 1일 때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에 이때 x는 그래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어떻게 거리만 구하면 되겠죠? 거리는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는 바와 같이 왜 이런 차관을 했냐라고 한다면 우선 1차적으로 이 분모에 있는 녀석이 모두 X좌표예요. 위에 있는 게 어떻게 Y좌표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기울기의 의미 자체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단독적으로 A분의 B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A-0분의 B-0이라고 해서 원점에서부터의 어떻게 기울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옆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경험이라고 쓰시면 돼요. 경험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거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보조선 긋는 것도 매우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경험을 해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방법으로 풀이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건 또 뭐냐?
예,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지겹죠. 자, 봅시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접한대요. 이렇게 접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이게 mx, 4mx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선 동시에 접하는 두 원,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고요. 동시에 접하는 두 원, 동시에 접하는 두 원. 자, 그 다음에 A는 5,7, B는 7,5, 그리고 C2의 좌표를 지금 C1, C2의 X좌표를 각각 A, B라고 한다. 그랬을 때 N분의 3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두 직선이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원점에서. 근데 지금 보는 것이 둘 다 접하고 있는 데다가 이거를 서로 이었을 때 여기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지금 보는 것이 B에 해당이 되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 맞죠? 맞죠? 근데 얘가 또 현이야? 중심이 있을 거고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이었을 때 동의직선 선상에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 만일에 그게 확인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두 중심을 이었을 때 얘가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지금 보는 것이 플러스 1에 해당이 될 거고 얘의 중심을 지나게 되니까 6,6을 지나겠죠. 그래서 x-6에 플러스 6이라고만 하고 이퀄 y라고 했을 때 y 이퀄 x가 나오더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중심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y 이퀄 x 선상에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요 녀석의 중심과 요 녀석의 중심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의 좌표를 알파, 알파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왜냐하면 y 이퀄 x 선상에 있으니까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니? 너희들 같으면. mx에서부터 어떻게 요 점까지, 이 중심까지의 거리와 4mx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떻게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니까 접할 때까지, 접하는 데까지.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하면 돼? mx 마이너스 y 이퀄 0이고 여기는 4mx y 이퀄 0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고 알파, 알파까지의 거리 루트에 m의 제곱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우선 1차적으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제곱을 해야겠지.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 제곱해봐. 이제 뭔가 보여야 돼. 나는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자, 봐봐. 이 두 개에서 알파의 제곱을 묶어버리면 m제곱 플러스 1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 알파 제곱 하나, m의 제곱 1분의 마이너스 2의 m 알파의 제곱 이퀄 여기서도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어떻게 알파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알파의 제곱 16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8의 m의 알파의 제곱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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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 약분 처리되고 소거되고 소거되고 약분 처리 약분 처리 마이너스 2, 4 됐습니까? 정리를 끝까지 한번 해보면 4의 m의 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16m의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12의 m의 제곱 3 m의 제곱은 4분의 1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m은 0보다 크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m은 2분의 1
됐습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m의 값을 구하자라고 한 게 아니야. 알파 값을 구하자라고 한 거지. 그렇지? 이거 지울게요. 자, 녹화해서 또 올려주니까요. 너무 필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상 요 녀석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요 녀석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잖아. 이 A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가 서로 같을 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m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할까? 2분의 1에 x-y 이퀄 0인데 요 녀석을 x-2의 y 이퀄 0이다 라고 이렇게 고칠게요. 요 직선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에 1에다가 4니까 5,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알파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 녀석은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알파 마이너스 뭐라고 하면 돼? 5 전체 제곱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 됐습니까? 양쪽 어떻게 할 것 같아? 제곱할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이 합치게 되면 2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4의 알파 플러스 74 그리고 어떻게? 5분의 알파의 제곱 알파의 제곱은 뭐야? 10알파 아유 팔 아파 120에다가 알파에다가 플러스 370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9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20의 알파 플러스 370 이퀄 0 A와 B 두 X좌표의 전체 총합을 지금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알파를 따로 구할 이유는 없지. 근각에서의 관계로 가.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이 녀석의 두근이 A랑 B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9분의 120 339, 34, 40 됐어? A 더하기 B 대신에 3분의 40 집어넣고 M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80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수학,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었던 뭐 수학 1이나 수학 2, 뭐 이런 거보다 수학 상이 연산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하보다도 그래서 좀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걸 푸실 때 좀 빠르게 풀려고 의식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산이 이렇게 길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는 건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문제. 자, 설명 한번 이어볼게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이 지금 2차 함수인데 이 그래프 위에 있대. 근데 이 문제가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지름 r이라고 해놓고서 r의 길이가 명확하게 주어지진 않았거든. 그래 놓고서 지금 보는 거지 직선 y 이퀄 x 플러스 7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m이라고 하고 y 이퀄 x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지금 n이라고 하고 m이 홀수일 때 이 녀석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설명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이차 함수 하나를 그려 놓을게. 그러면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y 이퀄 x 플러스 7 그러면 y 이퀄 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지나고 있을까? 납득이 될까요? 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다라고 하고 판별식 D를 한번 해보셔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두 번째는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0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 녀석의 대칭축 자체가
y축에 해당이 되니까 0에서는 2분의 7이지만 0에서는 얘가 7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겠죠. 답도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보조선 하나를 딱 그어볼게. 위에 있는 이 하얀색 직선이랑 기울기는 서로 같은데 여기 접하고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얘를 편의상 y equal x 플러스 k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 제가 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직선에서 이 노란색 직선과 이 하얀색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r이 이렇게 있는데 이 r이라고 한 녀석이 d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게 첫 번째. 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 2차 함수 선상에 계속 움직이는 어떤 원이 있는데 반지름은 몰라. 하지만 적어도 어딘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접하고는 있겠죠. 맞습니까? 접하는 점이 하나는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 위에서도 적당하게 그려가지고 접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중심이. 그러면 D보다는 R이 더 크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이 직선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R의 길이가 크다면 아무리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아무리 여기 있다고 해도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두 점. 여기 있어도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에서는 m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2가 나올 수밖에 없어. 두 개. 됐니?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이라고 하는 것과 d가 서로 같았을 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거리 자체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두 가지는 우선 확보가 된 거고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 이러한 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 외에서는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m이 3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볼게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이 d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선 두 개 확보가 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이 d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만나겠죠? 만나지 않아요, 여기서는. 하지만 여기서는 적당하게 이렇게 만날 수는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이렇게는 만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왜? r의 길이가 d보다 작으니까 요만큼 반만큼의 길이가 얘보다는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당연히 접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서.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m이 4.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m이 홀수일 때래. 그러니까 m이 3일 때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야. m이 3일 때를 논하고 있으니까 r이라고 하는 것과 d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때 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뭐라고 하면 돼? 요 직선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어? 접한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2분의 1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7에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두시고 양쪽 1은 그냥 곱하세요. x의 제곱 플러스 7 2의 x 플러스 2k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에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7은 0 한 배씩 d는 뭐라고 하면 돼? 1 마이너스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7은 0 k는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겠죠. 3. 야,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그 거리가 어떻게 되니? 루트에 2분의 이 녀석이 아까 뭐라고 했지? x 플러스 7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3 절대값 7 마이너스 3
결국엔 얘는 지금 4니까 2루트 2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아래 값은 구했어요. 2루트 2. 그러니까 이 녀석은 8, 이 녀석은 3. 자, n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n이라고 하는 녀석 지금 보시면 y 이퀄 x니까 여기다 그냥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y 이퀄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야,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 자, 봐. y 이퀄 x랑 x 플러스 3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루트 2분의 뭐라고 하면 되니? 2가 돼. 맞아? 그러면 얘는 루트 2야. 하나만 더 구해보자. 요 직선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또 한번 구해볼게. 그럼 루트 2분의 7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루트 2분의 6, 3루트 2. 그러면 요 직선에 접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거리가 3루트 2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2? 근데 요 녀석은 2루트 2. 아, 아니지. 당연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야, 여기서까지의 거리가 루트 2래.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얘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크게 하나, 여기서 크게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지. 맞죠? 이 두 개에서 만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n은 그냥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2다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 두 개. 맞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 이거 답이 맞나 한번 보자. 이게 그래서 13. 예,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냐면 이 녀석과 지금 만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보다 거리를 굳이 생각할 건 없는 거지. 이 녀석 직선에서 접하는 곳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내가 구했더니 얘가 지금 루트 2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이 루트 2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접점에서 지금 여기까지의 지금 어떻게 접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두 점에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떻게 두 개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이 2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그쵸? 자, 이 문제는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보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루트 3이야. 여기는 3이야, 중심이. 그리고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어볼게. 이거 X축, 이거를 Y축. 자, 그리고 이 녀석의 반지름은 지금 어떻게 8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죠? 자, 그랬는데 이 점 P에 대해서 P를 지금 중심으로 하는 원C가 있는데 두 직선 y 이퀄 0과 y 이퀄 루트 3x에 모두 접한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세요. 자, 그럼 봐봐.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x축, y 이퀄 0.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y 이퀄 루트 3의 x.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이거 봐봐. 이것도 이어서 이렇게 할게. 이렇게 물결. 자, 첫 번째.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동시에 접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원을 적당하게 크게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 쓸 수가 있겠죠. 둘, 대칭적으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셋, 요 녀석의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두 개, 하나 더. 그래서 총 어떻게? 네 개에서 접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여기는 좀 잘못 그렸죠. 요 녀석은 잘못 그렸죠. 이렇게 그려야 되죠. 중심이 이 원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착안을 할 거냐면 y 이퀄 루트 3의 x라고 했는데 이 루트 3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실래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탄젠트의 60도를 의미해요. 탄젠트의 60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기울기가 여기가 60도라는 거야. 됐니? 됐어?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원점에서 요 녀석을 한번 이겨볼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쭉 이었을 때 요 중심을 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30도에 해당되는 거 맞지? 각의 2등분선이란 말이야. 맞아? 왜? 3루트 3분의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게 30도에 해당이 된다? 라고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좌표와 이 중심의 좌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직선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3분의 루트 3에 다시 x 이퀄 y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 녀석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 x 마이너스 3루트 3에 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3분의 루트 3에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이퀄 그 다음에 64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를 바깥으로 보내. 3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제곱 요 녀석 제곱을 하게 되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서로 합하게 되면 3분의 4에 x 마이너스 3 루트 3의 제곱 이퀄 64 이 녀석 지워버리고 6, 1은 6, 6, 4, 24니까 16, 48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 루트 3 이 녀석의 제곱은 48 그럼 루트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16 곱하기 3이니까 결국에는 얘는 x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3 그렇다면 x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나와요? 7 루트 3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1차 모든 아랫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r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중심이 그러니까 이 원이 x축과 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y좌표가 결국에는 어떻게?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7루트 3이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니? 7이 나오는 거지 반지름. 됐어? 마이너스 루트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래?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걔가 의미하는 것은 이 녀석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1이야. 됐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봐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여기가 120도야. 됐지? 아,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120도야.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지금 동시에 접하고 있어. 이렇게 긋게 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중심도 이 직선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직선이 결국엔 뭐야? 요 녀석 60도, 요 녀석 60도야. 됐니? 60도였을 때 y 이퀄 루트 3이지. 그러면 요 녀석도 60도고 요 녀석도 60도에 해당이 되니까
각의 이등분선에 해당되는 요직선은 뭐야? 이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 x.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쭉 이었을 때 지금 보는 바지 각각의 중심이 요 녀석 선상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x-3 루트 3 그 녀석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x-3의 제곱 64. 얘는 그냥 전개를 해야겠죠.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루트 3 x 플러스 27 플러스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 루트 3 x에다가 플러스 9 이퀄 64.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4의 x의 제곱 밑에다 쓸게요. 없어지고 36에다가 28.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x의 제곱은 x의 제곱은 7. 그러면 결국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루트 7이다라고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1 y좌표가 여기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7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되겠네. x가 마이너스 루트 7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의 y좌표는 루트 21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루트 21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뭐다? 루트 21이다. 됐어? 잘 읽어줘야 돼. 서로 다르냐. 그러니까 어떻게 곱해야 돼? 루트 21 7 곱하기 1이다라고 해주셔야겠죠. 루트 21을 두 번 곱하면 안 돼요. 납득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림선상에서 봤을 때에도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동시에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같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서로 다른 반지름의 길이가 3개밖에 존재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죠? 예.